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 가격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7가지 요소를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필사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수업을 듣고 나면 여기 강의 노트 제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드려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손가락으로 아니면 여러분 타이핑으로 다시 정리를 하세요. 그걸 정리하면서 거기다 부가적으로 뭘 쓰면 돼요? 내 거를 써보는 거예요. 나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 있는 거니? 우리 점포가 이런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거니? 첫 번째, 같은 제품도 고객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인식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스파게티도 학생들이 먹을 때 스파게티와 연인이 먹을 때 스파게티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학생용은 어때요? 싸게 받아야 되겠지만 연인용은 비싸게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같은 상품이지만 소비자에 따라 느끼는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뭐냐? 여러분이 구조를 그렇게 해줘야 소비자가 그거에 따라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메뉴를 만들 때 학생용 메뉴, 그죠? 뭐 청년층 메뉴, 그러니까 청소년층 메뉴, 청년층 아니면 중년층, 장년층 메뉴. 똑같은 음식이지만 가격이 얘는 싸고 얘는 중간이고 얘는 비싸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매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메뉴가 예를 들면 순두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순두부로는 얘기가, 왜냐면 우리나라 순두부집 중에 그런 머리를 쓰는 순두부집은 없더라고요. 똑같은 설렁탕인데 어린이용은 5,000원이에요. 남성용은 7,000원이에요. 여성용은 8,000원이에요. 장년층용 백세 삼계탕은 뭐 예를 들면 2만 원이에요. 다른가요? 원가 차이가 그렇게 나나요? 다 똑같은 원가예요. 아니, 다 똑같은 사골 국물에 뭐만 양 조금 줄이고 양 조금 늘리고 순두부 집어넣고 수삼 집어넣고 그리고 가격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은 첫 번째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첫 번째는 그냥 인구 통계학적으로 다르다는 걸 얘기한 거고, 이거는 뭐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자라도 매장에서 먹을 때, 그쵸? 배달할 때, 테이크아웃 할 때, 도미노 피자가 배달할 때하고 테이크아웃 할 때하고 똑같은 피자인데 가격을 얼마 차이 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어제 제 제자 목포에 7번가 피자 갔더니 테이크아웃 하면 30% 할인해 준대요. 어때요? 배달하고 테이크아웃의 원가 차이가 30%를 깎아줘도 될 만큼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이제 나요. 배달에 따른 부가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30%를 깎아주는 거와 배달을 30% 더 받고 해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일까요? 어떤 게 배달을 해주는 게 더 높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와서 갖고 가면서 30% 싸게 사는 게 만족도가 높을까요? 그래서 어제 가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테이크아웃 비중이 30 내지 40%래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배달을 했을 때와 테이크아웃 했을 때 고객 만족도는 어느 쪽이 높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이 훨씬 높을 거예요. 왜? 배달은 요새 시간이 막 1시간씩 걸리죠. 또 갖고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죠. 또 배달 대행하시는 분이 직원이 아니죠. 막 던지고 갈 수도 있죠. 근데 테이크아웃 하면 어때요? 매장으로 오니까 내가 서비스를 할 수 있죠. 컨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죠. 잘 담아줄 수 있죠. 또 자기가 직접 갖고 가니까 시간에 대한 것 똑같이 1시간이 걸려도 자기가 와서 갖고 가는 건 훨씬 더 짧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전략을. 이걸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걸로 하는 게 좋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이걸로 하면 망한다는 걸 도미노 피자가 피자헛하고 싸우면서 알려줬죠. 야, 테이블 서비스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이걸로 같이 집중했죠. 그랬더니 도미노가 우리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할래? 싸게 해줄게. 누가 결국 이겼죠? 예. 상황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해라. 그래서 결국은 테이블 서비스하는 피자헛을 한 방에 날려버렸고, 예. 배달에만 집중하는 미스터 피자를 한 방에 날려버린 도미노 피자의 가격 전략입니다.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생각 못했죠? 왜? 피자는 그 피자가 그 피자고 저 피자가 저 피자예요. 피자 갖고 무슨 짓을 한들?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피자가 있나요? 도우? 아니면 위에 토핑? 다 똑같은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그런데 여기선 지금 내가 심플하게 세 개의 상황만 나누었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홈페이지로 주문하는 사람과 네이버 플레이스로 주문하는 사람과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과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과 이렇게 직접 오는 사람과 모든 고객이 상황도 인구 통계학적 변수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겠죠. 그걸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걸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손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한 대로 네가 와서 알아서 먹고 가. 내가 그냥 열심히는 할게. 이걸로는 이제 통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물론 통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럭저럭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럭저럭 먹고 살려고 식당 하시는 분 여기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자원 배분을 최적화해라. 물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매장 내에서도 매장 외부에서도 하나의 공간 같지만 거기다 자원 배분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1층, 2층이죠. 1층에는 어떻게 해요? 회전율이 높은 식사형 위주로 하고 있어요. 2층은 오마카세, 고가형 메뉴 위주로만 예약 위주로, 룸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도 고기 팔고 여기서도 밥 팔고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최적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1층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끌어들여서 아주 수익성 있는 고객들만 2층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데 이게 뭐 큰 매장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매장도요. 그 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장 안에서 각각의 상황을 달리해서 그래서 이제 조닝을 잘 해야 되고 그 조닝 안에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잘 기획을 해서 빠르게 회전하는 공간과 중간, 그게 다 객단가와 회전율이 다 다르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 서비스와 그리고 홀 서비스가 되겠죠.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실제로 배달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홀에서 바쁜 시간에 배달도 바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엉클어지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왔던 손님 다시 안 오고요. 그때 주문했던 고객 다시는 여러분에게 주문 안 할 겁니다. 뭐죠? 자원 배분에 실패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문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시간대별로 쪼개고 상황별로 쪼개고 공간별로 쪼개서 내가 최소의 인원으로 어떻게 하면 매출을 극대화하느냐. 근데 여기서 내가 쓰는 용어를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내가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용어를 쓴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바보예요. 실제로 그 이면엔 내가 쓰는 용어의 매출 극대화라는 건 고객 만족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 그건 마지막 변수인 거고요. 원인 변수, 그 매개 변수는 뭐냐? 만족을 높이면 무조건 매출은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엔 매출을 높여야지가 아니라 왜? 그러면 자꾸 돈만 본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내 고객을 내가 딱 요 시간 안에
10시간 안에 100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100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우리 직원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쪼개서 가장 모든 100명을, 왜냐면 200명 받는 게 목표가 되면 이건 바보예요. 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그렇게 받는 건 단기적으로 내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딱 100만 원만 벌면 돼. 그리고 나는 객단가 10,000원이면 돼. 그러면 100명만 받으면 돼. 그럼 100명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100명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매일 얘기하는, 나는 이 사람은 진짜 천부적인, 빵을 잘 만드는 걸 떠나서 이 완벽한 경영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빵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집어가 버리니까, 다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2-3시간 만에 한 500만 원어치니까 다 팔리니까 더 좋겠죠.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또 고객 후생도 떨어진다는 걸 안 거예요. 고객 복지. 그러니까 뭐죠? 빵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오히려 더 길게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빵, 요거 사고 싶으면 요때 와라 이거예요. 딴 빵은, 아니면 나중에 와서 한꺼번에 다 사고 싶으면, 근데 이게 잘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왜? 자기가 생산하는 건 어차피 한정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왜? 늘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 제품의 질이 떨어지겠죠. 직원들의 복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생산량은 절대 안 늘려요. 대신에 많은 고객이 조금씩 사가서 자기네 브랜드를 계속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오히려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빵을 빠는데 1차 빵별로 8시, 9시, 10시, 11시, 12시에서 다 분산시켜 놨어요. 그래서 미리 오면 그때 나온 빵밖에 못 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빵을 다 안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일부는 만들어 놨는데 또 한 개씩밖에 안 주는 이런 아주 고난이도의 배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그다음에 네 번째, 고객에 대한 관찰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게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즉,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가격은 결국 제품, 메뉴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맥도날드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가만히 얘네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얘네들은 이상한 미투 브랜드, 세컨 브랜드, 서드 브랜드 이런 거 안 만들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매장이 계속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를 타고 뭔가 사기를 원하니까 드라이버 스루 매장을 만들고요. 드라이버 스루 가격대를 만드는 거고요. 사람들이 밤늦게도 이용하니까 24시간을 만들고요. 또 배달을 원하니까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 별도의 비용을 처음부터 옛날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에 절대로 배달한다고 추가 비용 안 받을 때 얘는 무조건 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또 사람들이 커피를 먹기 시작하니까 맥카페라는 걸 만들고요. 또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아침 식사용 메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맥모닝을 만들고, 그 맥모닝을 전 세계인 아침 먹기 운동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또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엔 이걸 습관들이게 하기 위해서 맥카페 커피를 막 하루에 1000잔씩 막 무료로 줬죠. 맥모닝도 무료로 주고,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얘네들이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소비자들의 니즈가 변하는 걸, 그걸 다른 브랜드로 만드는 건 분산이 됩니다. 자원이. 요즘은 여러 가지를 하는 기업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같이 경쟁자가 허접하면 내가 이것도 해도 잘하고 저것도 해도 잘할 수 있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하나에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택과 집중, 선택과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하던 거에 몰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계속 소비자 니즈에 맞게 트렌디하게 계속 쫓아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내 모습의 변화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은 또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플랫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용어도 빼버렸고 스타벅스 커피에서 뺐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보면 뭐 다이어트용 식사서부터 시작해서 안 파는 게 없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레스토랑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소비자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거기에 맞추어 무엇을,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패키징만 바꾸셔도 다른 게 태어납니다. 브랜딩만 바꾸셔도. 그래서 맥모닝? 그게 뭐 다른 건가요? 그냥 원래 있던 햄버거를 이름을 바꿨을 뿐이죠. 새로운 플랫폼을 갖다 붙인 거죠. 저녁에, 밤에, 또 다양한 시간대, 런치에, 또 사람들마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요소들을 계속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뭐다? 가격 차별화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뭔가 이 사람이 이걸 원하니까 저걸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소비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니즈와 상황에 따라 내가 신상품인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햄버거는 그냥 햄버거고 커피는 그냥 커피일 뿐이지만 그걸 브랜딩과 패키징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격을 차별화하죠. 왜냐?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 상황에, 그래서 아침 식사는 싸야 됩니다. 그래서 맥모닝의 가격 차별화 등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5번째입니다. 가격 자체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칫 여러분이 가격 결정을 잘못하면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싸구려집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심리학적으로 싼 건 비지떡, 비싼 건 명품.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매장을 스스로 비지떡 매장을 만들 수도 있고 명품 매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에 의해서 가만히 보시면 떡볶이 시장도 아주 저가 떡볶이부터 고가 떡볶이까지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내 매장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가격을 얼마 받을까 이건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소비자가 거기에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아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어떻게 심어낼 것이냐,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비싸면 비싼 이유를, 싸면 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납득이 되면 비싸도 전혀 불만족 없고요. 계속 구매해 주게 돼 있고요. 비싸고 싸고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기, 이거의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제가 어제 갔을 때 이제 나주곰탕 하얀 집도 들렸어요. 9,000원 받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말도 안 돼요. 그 한우로 곰탕을 끓여서 9,000원? 말이 안 되는데, 아주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는 왜냐면 이제 이분이 올리면 나주에 있는 곰탕집 가격이 전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리고 싶어도 지금 못 올리시는 거예요. 원가 압박은 상당한데도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올리긴 올려야죠. 왜냐하면 이 집이 오히려 리딩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더욱 올려야 되고, 또 그래야 더 좋은 한우를 이용해서 더 좋은 국밥을 만들고, 또 그걸 더욱더 강조하고 설명하고 스토리텔링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또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명품 국밥은 그거에 상응하는 가격을 사실 받긴 해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가 더, 이 집은 뭔가 더 달라, 이렇게 인식할 텐데, 가격이 일반 국밥집하고 똑같이 받으면 뭐
싸니까 마음은 기분은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명품 이미지는 훼손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비싸면 왜 비싼지를 더욱더 정당화시키고 그걸 잘 설명하고 소비자를 납득시키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경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가격 차별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셔야 됩니다. 가격 차별화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사실은 모든 1번부터 6번까지가 이 가격 차별화를 위한 어떤 하나의 실행 방법일 수도 있어요. 가격 차별화는 뭐냐? 똑같은 상품이지만 모두 다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가장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수요 곡선.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밑에 X축에는 예를 들면 수요라고 쓰고요. Y축엔 가격이라고 쓰시고요. 그래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보세요. 그럼 뭐냐?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우하향 곡선이 그려지는 건. 그 다음에 내 매출액은 뭐죠? 그 면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가격을 받으면 수요는 딱 하나만 결정이 됩니다. 근데 모든 수요를 다 내 걸로 만들려면 가격을 내가 최소한 변동비를 커버하는 것 이상으로만 다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수요를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겠죠.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래야 수요를 내가 충분히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스시라도 똑같은 삼겹살이라도요. 똑같은 국내산이고 똑같은 거라도 사람에 따라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거 1인분 얼마 낼 용의가 있니? 다 달라요. 그럼 제일 좋은 건 이 사람은 자기가 내고 싶은 가격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네가 마음대로 내고 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험을 해봤잖아요. 어떻게 됐죠? 네가 내고 싶은 대로 내고 가. 빈통 갖다 놓고 물건 파는데 가격이 없어요. 네가 내고 싶은 대로 내고 가.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가격을 정해서 팔았을 때와 그렇게 네 마음대로 프리하게 가격을 내도록 그럼 그건 뭐냐?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실험을 했더니 가격을 정해서 했을 때보다 매출이 훨씬 더 높아졌고 이익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경제학적 원리예요. 그건 뭐냐? 같은 상품이라도 모두 다른 가격을 낼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자. 대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소비자들끼리 오해를 하거나 우리 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당성을 부여해야 돼요. 너 아침에 오면 그래서 일본의 밥집 시장을 가보시면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일본 애들은 아르바이트생 급여도 시간대별로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도 수요 공급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자가 근무하기를 원하는 시간대에 수요가 많으면 그땐 싸게 최저임금만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근무하기 싫어하거나 더 바쁘거나 이런 시간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격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인건비도 그런데 심지어 고객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을 내가 분석을 하고 알아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고객들이 상황별로 다른 가격을 낼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이제 뭐 기왕 얘기한 거니까 이건 나중에 내가 브랜드 만들 때 써먹으려고 안 가르쳐 주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아침에 그 밥집 가면 어때요? 다 옵션으로 돼 있죠. 그래서 기본 밥하고 기본 반찬만 시키면 3,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 아침밥을. 응?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뭐죠? 가격 차별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먹고 싶은 가격대로 네가 구성해서 먹어. 그래서 어떤 애는 아침에도 똑같은 거 먹는 것 같은데 보면 한 7, 8,000원 내는 애 있고 3,000원 내는 애 있고 가볍게 먹으면 3,000원 내게 해주는 거죠. 무겁게 먹으면 10,000원도 내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면 또 어때요?
저녁이 되면 또 싹 바뀌어요. 점심 때 싹 바뀌어요. 심야 되면 또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략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말로 하면 잘 와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컨셉 트립, 우리 이제 2기들 갈 거예요. 코로나 좀 더 해지면 갈 건데, 그때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이 그냥 여행용 아니면 뭐 이렇게 벤치마킹 간다 그러면 그런 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 왜냐하면 한 집을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심야에도 가고 그러는 미친 여행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보여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업체를 엄선하고 그 경로를, 그래서 어떤 집은 실제로 먹는 건 점심에 먹지만 아침에도 지나가면서, 왜 아침에도 걔는 반드시 밖에다가 POP 배너 같은 걸로 아침용, 점심용, 저녁용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야, 얘네들이 왜 이러는 것 같냐?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공부한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아, 이건 프로덕트 전략이네요. 아, 이건 프라이싱 전략이네요. 아, 이건 물리적 환경 전략이네요. 아, 이건 서비스 전략이네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가격